2020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개최. 총상금 2,350만 원, 수익률 1위 500만 원, 거래대금 1위 200만 원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한 2주 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오늘 낮에도 키움에서 방송했습니다만 유튜브 상으로는 한 2주 넘은 것 같아요. 2주 하고 하루가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제가 시차 때문에요. 몸이 매우 안 좋아서 잠깐 쉴까 했다가 아까 전에 저녁에 안동호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제가 오프닝 벨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갖고 일단 오늘 오프닝 벨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오프닝 벨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배당 종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딱 하루만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제목은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오프닝 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가는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스완의 어떤 뮤지컬의 한 모습인데요. 발레하는 여성분이 검은 백조의 모습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 악재를 두고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유래를 보게 되면요. 유래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또 하나의 또 현재 시점을 풍자한 카툰인데요. 나신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분이 일단은 검은 백조를 통해서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예언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검은 백조라는 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터지면 보통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심지어 검은 백조도 역시 글쎄요. 이게 마스크가 어떤 마스크인지 모르겠는데 K80인가요? 아니 K94인가요? 저 잘 그 번호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캐나다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꼭 이 마스크를 하고 가라 하면서 저한테 준 게 있는데 이렇게 뭐 두툼한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 좀 덜 위험하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방송을 쭉 보면서 왔는데 약간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마스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그게 뭐 1000분의 1인가요? 그렇대요. 무슨 보통 어떤 입자에. 그래서 일단 그게 어떠한 마스크를 통해서 다 들어온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침으로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침이 튀어서 그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촘촘한 마스크를 쓰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뿐이고요. 마스크가 완벽하게 이 바이러스를 막지는 못한다는 점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어떤 그런 확진자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놀라울 정도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확진이라는 것은요, 선제 조건이 뭐냐면, 검진을 한 분들, 검진, 지금 이제, 뭐 병원을 통해서나 아니면 가까운 의료진을 통해서 검사를 받아야지 양성 반응이 나와야지 확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검사 안 받은 분들이 많다. 어느 나라는 검사를 잘하고 있다. 어느 나라들은 뭐, 왜 중국처럼 뭐, 진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당최 이게 숫자가 집계가 안 된다. 근데 가장 빠른 게 한국이랍니다. 어떤 그런 빠르게 진단해서 빠르게 또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심지어 캐나다도 그렇게 빠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모르지 아무도. 그 속에서 진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걸 검사하지 않아요. 검사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검사해봐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검사 시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잘 돼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이제 단순하게 나왔던 부분만 보고 사실 문제 삼는 건 좀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료가 발달하거나 나라에서 어떤 이런 질병에 대해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진자를 빨리빨리 찾아내고 또 그분들을 격리시키고 뭐 빠르게 또 치료해서 이런 좀 뭔가 좀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소 조금 예, 내용과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현재 누구도 생각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 생각지 못했다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불과 한 2년 전에 혹은 3년 전 3년 전 아니다 한 4년 전을 넘어가고 4년 전에 2010년으로 가볼까요? 지금부터 4년 전. 예. 4년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또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얼마나 더 될까요? 영국이 EU를 탈퇴할까? 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터져서 그렇게 격화가 되고 심지어 2018년 가을이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블랙 크리스마스를 할 수 있는 FD 폭락하고 그렇지만 2019년도에 상당히 극적으로 시장이 반응했습니다만 다 어떤 것도 뭐 하나 우리가 예상치 못했죠. 그걸 맞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마찬가지 코로나19도 19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빠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짜증남, 뭐 장우석 본부장, 이하는 교수, 미국 주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더만 드디어 한 대 맞았구만 이런 식이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근데 늘 찾아온다는 얘기죠. 늘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악재 없이 시장이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통계적으로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제가 워낙 몸이 피곤하고 해서 시간 쫓겨서 제가 이제 자료를 못 가졌습니다만 제가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2009년 이후부터 5% 이상 급락했던 지수가 5% 이상 급락했던 적이 무려 26번이 있거든요. 26번을 딛고 지금의 시장에 와 있었다는 거죠. 불과 3주 전만 해도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제가 출국하기 전에만 해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뭐 가서도 장을 못 봤습니다만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장이 이렇게 빠진 줄 보고 뭐 불과 2주 사이에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아무도 뭐 짐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터진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이 조정받는 상황입니다. 상황. 조정이 다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악재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조정이 싹 빠졌다가 슬그머니 올라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악재가 터지게 되고 지금처럼 빠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왜 빠집니까? 장이. 제가 여쭤보는 거. 오늘 제가 답답한 마음에 제가 방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빠집니까 지금? 블랙스완이 뭡니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사실은. 누구도 모르죠. 코로나19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르죠. 메르스 마찬가지였죠. 사스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마찬가지죠. 뭐 돼지열병 마찬가지죠. 다 지나갈 뿐이었죠. 지나간 뿐이잖아요. 지나갔을 뿐이죠.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나갔을 뿐이죠. 그리고 다음 날 뭐 계속 반등했죠. 되려 뭐 인프라 관련주가 막 급등을 하는 모습, 생전 움직이지 않던 캐터필러가 엄청나게 가는 모습, 유나이티드 렌탈 같은 것들이 막 올라가는 모습, 금융주가 올라가는 모습, 막 돈 풀금 하는가, 막 엄청나게 좋아졌죠. 되려.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브렉시트 잠깐이었죠. 잠깐이었죠. 지금은 뭐 브렉시트 누가 얘기합니까? 안 하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단계 합의되고 나서 끝났죠.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만큼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다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주식이 빠지는 건데 그럼 주식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는 거죠. 어떤 마음일까요? 팔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스러운 마음이죠. 그럼 그분들이 그 공포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공포가? 제가 보기에는 공포라는 게 간단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오늘 보시게 되면 이게 영문 뉴스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뉴스는 봤어요. 캐나다 가서. 다른 거 못 봤습니다. 한국 사우스 코리아 계속 언급이 됐어요. 여기 나온 건 스파이크죠. 스파이크. 급증했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지금도 급증하고 있고. 재팬, 일본은 심지어 모든 학교가 이제 학교 문 닫았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유럽도 막 터지고 있고 막 하고 있죠. 근데 그게 확산되는 것도 있고요. 확산되는 것도 있고 정부에서 상당히 아주 치밀하게 모든 사람들 거의 뭐 의심 환자들을 되게 타이트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고 있는 거죠.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진단조차 안 하면 아예 확진이라는 것도 없죠. 그냥 기침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막 숨진 않겠지만 그 사람이 잡아서 그 사람 데려와서 진단하고 그 다음에 확진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온 나라에서 관심을 쏟고 있는 거고 그만큼 의료 쪽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기침한다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진단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실 거라고요. 물론 기침은 안 하시겠지만 혹시 한다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열이 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정말 여러 가지 내가 진단해 봤더니 이거 내가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수는 안 가시거든요, 보통. 열나고 좀 기침하면 말겠지 하고. 근데 그만큼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 그 나라의 중심에 한국이 있는 것 뿐이고요. 지금 점점 많이 타이트하게 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늘고 있죠. 언제 정점을 찍을지, 언제 해결책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지금 얼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제가 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차피 주식을 1년, 2년, 3년 하고 끝날 게 아니고 하루 이틀 그런 분들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저희 지금 방송, 저희 유튜브에 보게 되면 지금 어느덧 3만이 넘어가면서 제가 보기에 저는 곧 4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1만 일 때하고 2만 일 때하고 3만, 4만 갈 때하고 차이가 바뀌는 게 뭐냐면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만이나 2만 때의 미주미의 1만, 2만은 미국 주식의 상당히 선구자적인 분들입니다. 예. 아주 코어한 분이죠, 코어. 예, 코어 미국 주식 투자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이해하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내가 포트폴리오 분석을 안 했구나. 내가 떨리는 이유는 내가 테슬라에 몰빵했구나. 그렇게 빠질지 모르니까요. 물론 꼭 테슬라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떨리는 이유는 내가 바이오 업종에 너무 몰빵했구나. 떨리는 이유는 실적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어떤 한 업종에 아주 집중 투자하는 바람에 겁나는구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돈들이 당장 내일 모레 써야 될 돈인데 넣어놓고 놨더니 물린 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여유 자금으로 최소한 10종목 정도까지 최소한이면 10종목까지 아니어도요. 한 5개 종목만 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거든요. 제 경험상. 그럼 5개 종목 이상으로 분산하신 분들, 여유 자금으로. 또 나는 이걸 투자해서 진짜 뭐 오래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덜 떨릴 거예요. 덜. 거기다 더 하나 추가하자면 제가 2018년에 그런 급락장을 마주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이럴 수 있구나라고 버티실 겁니다. 경험과 그 다음에 시간과 여유, 그 다음에 여유 자금, 포트폴리오 분산이 되신 분들은 덜 떨려요. 덜 떨립니다. 근데 경험도 없고 여유 자금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쫓기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더욱더 욕심이 많아서 한번 질러서 뭔가 한번 크게 이렇게 수익을 노리신 분들은 지금 아프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여러분들 아프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걸 불러일으킨 거죠. 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렇다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짧게 집중해서 단기적으로 딱 들어가서 먹을 한 끼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은 맞고 두 번은 맞고 세 번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가면요 얻어맞고 결론은 마이너스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주식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매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런 상황을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 한국도 일본도 난리가 났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가 엄청 빨간색이 확진자거든요. 예. 엄청 급증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진단해서 확진자를 막 만들려고 있는 거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연두색 회복하신 분들, 이분도 보시게 되면 꽤 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덧 지금 확진자보다 신규적으로 그 회복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뭐 금융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이 과거 같지가 않아요. 과거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둘러 얘기하면 2년째 1년 반 전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
연설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예,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주요한 기업들, 뭐 지금 날아가는 기업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첨단 기업들, 뭐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오래됐지만요.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수많은 기업, 페이스북이 2012년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예, 얼마 안 됐어요. 구글도 2008년인가 상장했죠. 얼마 안 되는 다 기업들이에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그런 기업들이 탄탄하게 기술을 받쳐주고 있고, 뒷받침하고 있고, 또 금융 시스템이 어쨌거나 서프라임 모기 사건을 터지고 나서에 상당히 좀 건전성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도 상당히 좀 많이 잘하고 있죠, 지금은 많은 게 다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죠. 그게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불확성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지금은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던 게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쉽지 않다. 모든 걸 판단하기가.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것 또한 연준의 어떤 의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거 보시면 안 돼요. 단편적인 것은 어쨌거나 확진자죠. 그렇지만 회복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일 당장 누군가가 어떤 물론 희망사항이지만 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치료제가. 예, 그럼 끝나겠죠. 그래서 데이비드 코스팅 이제 골드만삭스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얘기도 그겁니다. 이제 좀 이따가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 이러거죠. 지금 빠지는 구간이잖아요. 확 빠졌죠. 여러분들 지금 한 일주일 만에 7.9%가 빠졌어요. 거의 8% 가까운 하락이 있었죠. 엄청난 하락입니다. 일주일에 8%면 어마무시한 하락이에요. 예, 아마 거의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에 올라가죠. 예, 어마어마한 하락을 거치고 그다음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의 어떤 위력들, 예, 코로나가 불러온 위력 플러스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무조건 팔고 나가자, 패닉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2,900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서까지도.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올해 말 잘렸습니다. 그림이 2020 말 가면 3,400을 다 찌를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빠질 수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럼 여러분들 빠졌다는 거는 뭐죠? 아까 얘기했지만 블랙스완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런 때 빠진 거죠.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불바다 저기 뭐죠? 그다음에 뭡니까? 그때 트럼프가 뭐라 했잖아요. 북한에 대고. 물론 이제 지금은 화해 모드지만 이제 엄청나게 뭐라고 했더라? 갑자기 기억 안 나네. 그러면서 막 장이 빠진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원유 시설 갖다 드론이 폭격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 터지면 또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늘 있는 일이에요. 늘 있는 일. 이것도 물론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그런 크기는 다르죠. 코로나는 매우 큰 문제는 맞습니다. 맞는데 다시 올라간 얘기거든요. 왜 올라간다고 할까요? 오늘의 포인트. 왜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라고 말씀드릴까요? 어떤 걸 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 데이비드 코스티는 왜 올라온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자, 여러분들 1월 16일 날 애플의 목표 주가가 291달러, 아마존이 2149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68달러, 페이스북 241달러, 구글이 1480달러입니다. 이 중에서 2월달까지 거친 현재 시점까지 해서 2019년 4분기 실적을 다 마친 기업 중에서 실적이 못 나온 것은 페이스북 하나였어요. 미스난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네. 미스난 것은 페이스북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트했죠. 예상치 상회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 2월 5일 날 목표 주가가 다 올라갔죠. 애플도 300달러 후 올라갔죠. 341달러로. 아마존도 역시 2405달러로 올랐죠. 지금 목표 주가 대비 6%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도 18%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상승 여력을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8에서 196으로 올렸죠. 페이스북 241에서 251로 올렸습니다. 그때만 했다고 해도 20%의 상승 여력이 있었죠. 2월 기준이에요. 2월 5일날. 지금 아니죠. 구글도 역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순간 제가 전부 다 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을 열어놓고 실적을 레버뉴가 어떻게 되고 매출이 어떻게 되고 주당 EPS가 어떻게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누굴 믿어야 되냐? 여러분들 저희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식에 목매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많은 그 브로커리지 펌이라고 하는 그런 직권에서 다니는 분들이 애널리스트가 다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여러분 우리는 걔네들이 보고 통계를 낸 걸 가지고 우리 판단만 하면 돼요. 그분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이제 우리 그 뭐죠?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아침에 보니까는 뭐 그런 막 쓰는 거죠. 뭐 개물렸다든지 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에 개물린 건 없어요. 물론 그가 그렇게 보시면 몰라요. 국내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제대로 된 종목을 투자하면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죠. 개물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표현이 바뀐 거죠. 그럼 뭐 어, 매일 먹으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초보분들은 증권사의 의견들은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뭘가 이 목표 주가의 변동분의 이유가 되냐면 실적밖에 없어 실적과 실적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 파악해서 이게 만약에 나쁜 요인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2018년 10월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그러니까 격화되면서 애플 팀 쿡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아. 스마트폰이 안 팔려서 중국에서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개폭락한 거예요. 진짜 표현대로 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런 말 개 앞에 쓰지 마시고 폭락한 거예요. 완전히. 그때 목표 주가 얼마였냐면 188달러였습니다. 애플이. 그리고 현재가가 바닥까지 빠진 게 142달러까지 빠졌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걸 보고 실적이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다 두들겨 갖고요. 가반에서 목표 주가를 딱 그어버려요. 경은시켜 버립니다. 미국은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하라는 말만 쓰진 않아요. 양쪽에 다 되거든요, 매매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올리는 거 가져온 게 아니고 얘네들이 누굽니까? 이 종목 5개가 S&P 500의 18% 거의 20% 5분의 1을 차지하는 얘네가 끌고 가는 거죠. 얘네가 가야지 반도체도 가고요. 반도체가 가야지 수많은 기술주가 가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월 5일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궁금하죠.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볼까요? 자, 이거 다시 옮겨놨어요. 2월 5일날. 2월 27일 현재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제가 오늘 다 뽑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막 졸면서 진짜 제가 지금 이제 시차 그다음에 플러스 좀 마음의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좀 그런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거거든요. 보시면 애플이 어쨌거나 지금 뭐 중국에 있는 그 고객센터를 막고 매장을 폐쇄하고 했지만도 338달러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주가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승세력은 많이 올라갔죠. 주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들어가신 분들 뭐냐? 아이고 애플 주식 좋아졌네. 설만하네. 지금 들어가면 15.78% 먹을 수 있겠네. 목표 주가라고 감안하면 아마존 2405인데 지금 보세요. 더 올라갔어. 2423으로. 더 올라갔죠. 왜 그럽니까? 지금 쇼핑 안 가잖아요. 전부 시키잖아요. 집에서. 오히려 지금 들어가면 22% 넘게 먹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익이 나겠죠. 난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목표 주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하고 이하는 교수님 얘기하는 것보다 이분 얘기하는 게 1000배, 만배, 솔직히 10만 배 낫죠. 더 정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196, 197 올랐어요. 오히려 이것도. 오히려 목표 주가는 더 상승 기회도가 커졌죠. 업사이드 포텐셜이 16.82니까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무슨 막 그러잖아요. 뭡니까? 그 서피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유일하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 하지만 그 중에서 서피스가 있다는 하드웨어잖아요. 이렇게 보시는 거기 뭐죠? 아이패드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컴퓨터 노트북 생긴 거. 그게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4% 차지할까요? 매출에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다 까먹어도 4%가 마이너스인데 다 까먹을 리도 없겠지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익이 말이죠. 매출이 거의 두 자릿수 다 상승이잖아. 이 5개 탑 5는 애플 빼고는 다 지금 두 자릿수 상승이에요. 매출이 그런 게 아마존은
73분기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이잖아요. 어마무시한 기업들이냐. 물론 그걸 다 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매출이다 보니까 돈을 버니까 이렇게 올리 잡고 있는 거죠. 더 올라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스북 좀 떨어졌죠.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았어요, 페이스북은. 우리가 너무 나빴다는 것은 우리 기대치 못 미쳤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250죠. 배럴 주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26.92%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구글 1608달러에서 1625달러 올랐어요, 오히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코로나가 왔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터졌다.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미국에서 어떤 피습을 해서 죽였다. 살해했다. 뭐 그런 문제 터졌죠. 중동의 지정학적 모스크 했죠. 그런 거 터지게 되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냐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29잖아요. 사상 최저치죠. 사상 최저치. 돈이 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이 빠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또 불확성이 완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 하나 바로 반응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수습은 뭐가 하냐면 실적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목표 주가를 받쳐주면서 또 실적이 또 나와주겠죠. 어느 순간에 가면. 물론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음 분기는 4월이죠. 다음 달이네요. 아니 다다음 달이네요. 그때 뭔가 나와주면 또 이제 실장이 어떤 그런 또 다시 한번 승기를 어떤 좀 가져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이 실적. 아까 데이비드 코스팅도 다시 올라간다는 게 바로 실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적 때문에. 2020년에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삼척 동자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건 다 들으셨을 거예요. 2020은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게 해다. 심지어 한국도 좋아질 거고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는 안 됐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번의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너무 높아서 못 사신 분들, 이거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 지금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그러니까 그 공포 탐욕 지수의 인덱스가 지금 완전히 내려 바닥이에요. 20 몇이에요. 20 몇. 지금 매수할 타임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제 군살이 빠졌기 때문에 더 낫다. 지금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는 우리가 봐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막 무슨 뭐 군드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뭐 루비니 교수가 나오고 물론 뭐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 부정적으로 보신 분이 나와서 뭐 하지만 뭐 그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까? 딱딱 숫자로 주잖아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밥 먹고 주식만 연구하는 분들이 딱 주잖아요. 실적을 보고 목표치까지 주지 않습니까? 목표치. 여러분들 애플의 목표치는 338입니다. 아마존은 2323입니다. 알려주잖아요. 우리 그때까지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가면 돼. 왜? 이거의 근본, 이거의 기본 베이스는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유 자금으로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급하게 쓴 돈이 아니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또 경험도 있어요. 한번 쭉 봐도 경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을 뜯고 또 올라온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죠.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탑5 종목들이 이렇게 버티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끝나도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만 회복은 빠를 것이다. 반등은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몸이 안 좋지만 오늘 오프닝 벨 했습니다. 말도 좀 길어졌고. 자,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지금 가장 해피한 분들이 뭐냐면 배당 받는 분들이에요. 배당 받는 분들. 이게 7.93, 6.30이 뭔지 아세요? 7.93이 일주일 만에 빠진 S&P 500 지수의 하락률입니다. 시장 전체 하락률. 개별 종목은 말도 못하겠죠. 시장이 거의 8% 가까운 하락에 빠졌는데 개별 종목은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배당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6.30. 그래서 배당하는 거예요. 덜 빠지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나옵니까? 배당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배당을 받아갖고 어쨌거나 주식은 그냥 10년, 20년 묵어둔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배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스트레스가 별로 적은 거예요. 배당이 나오니까 어떤 분이 올리셨더만요. 제가 딱 봤더니 1억 투자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한국 오자마자 봤는데 이 카페에서 대충 1억 정도 투자하셔갖고 매월 한 뭐 많으면 뭐 100만 원 이상, 적어도 한 80만 원 이상 계속 뽑아내고 있는 계시는 거죠. 매월요. 1억 투자해서 여러분 1억 투자해서 어떻게 80만 원, 100만 원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이것도 마치 저기 월세 받는 것처럼 이게 주식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뽑아내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많이 몰리고 있고요. 지금 갑자기 급증하는 이유가 저는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이 듣나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 저기 뭐야 어떤 분이 되게 좋았다라고 고맙습니다만 진짜 그런 감상평 적으신 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몰리셔갖고 아까 또 미래에서 쪽에 랩 쪽에서도 전화가 왔고요. 뭐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좀 갈등이 있는데 어쨌거나 왜냐면 그쪽 랩 운영하는 데가 또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배당한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배당을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요 강의를 꼭 들으시면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미래에서 랩 상품 팀과 어떤 그런 불화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가격을 다시 한번 올려야 될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이제 조금 올라간 가격이잖아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일단 거기는 1억 하면 2%에 200만 원 정도 피를 뛰어가고 있거든요. 운영을 다 해주는 대신에. 예. 근데 저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차가 크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줄 때가 한 번 올렸습니다. 한 번. 그래서 맞춰줄 때가 또 한 번 오기 때문에 조만간 공지하고 물론 이제 공지할 때는 최소한 2주 동안의 여유 기간을 두고 할 거니까요. 못하신 분들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거에 미쳐 있는지 많은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빠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자, 오늘의 딱 하루 보유하고 배당받기 넘어갑니다. 딱 이런 거예요. 오늘 그냥 맥도날드 사세요. 맥도날드. 하시면 돼요. 맥도날드가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맥도날드 쳐보시고 MCD 얼마나 빠졌는지 보세요. 최근에 올해 이번 달은 플러스예요. 아직까지 맥도날드는. 이번 주에도 얼마 안 빠졌어요. 한 2% 빠졌죠. 시장이 거의 8%가 빠졌는데 이거는 뭐 거의 안 빠진 거죠. 왜냐면 먹을 거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맥도날드 가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늘 먹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금은 언제 들어오냐? 3월 16일 날 들어옵니다. 1달러 25센트가. 평균 배당 수익률이 2.36%니까요. 대략 이번에 뭐 한 0.4% 아니 0.6% 정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배당 성향은 63.45%고요. 12년 동안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는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죠. 맥도날드인데요. 뭐. 이런 거 사시는 거죠. 그냥 오늘 같은 날. 배당 투자 들어가는 거죠. 한번 맥도날드 사고 싶었는데 지금 좀 빠졌고 내려왔고 오늘 사면 배당도 받고 좋은 거죠. 배당으로 부자 된다는 건 아니고요.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나이키가 나왔죠. 나이키도 2월 28일 날 오늘까지 그러니까 내일이 배당 나기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4월 2일 날 배당금이 들어오고요. 0.24달러가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4년 동안 배당금을 증가시키고 있다. 역시 강력 매수견이죠. 주가 빠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지금 보시면 23%가 넘는 상승률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그럴 때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배당주를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 혜지는 배당주를 가져가는 겁니다. 혹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죠. 아주 제가 노튼 라이프라고 말씀드렸고 HYT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훨씬 더 덜 불안하고 돈이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노트는 이제 매월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 배당에 들어오면 상당히 안정적이 그다음에 전략이 가능해요. 그걸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전략을 또 세울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탑5 종목에 대한 투자 목표 주가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더라 혹은 더 올랐더라 라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정당한 값어치는 곧 평가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전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